힘의 논리로 세계를 주무르는 강대국들,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 내부에는 각종 부조리와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새로운 코너 준비했습니다. 제국의 슬픔. 오늘부터 격주 화요일에 만나게 될 두 분 소개드립니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님, 박진빈 경희대 사학과 교수님,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하 교수님은 디지털 별곡 하시다가 이쪽 네. 코너로 옮겨오셨습니다. 네, 이사 왔습니다. 따로 소개가 필요 없어요. 네. 자, 박 교수님 이제 처음 나오셨는데, 예, 저기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인사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희대 사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박진빈이라고 하고요. 예. 네, 전공은 미국 역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 역사요. 네. 예. 아유,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아주 가장 전문가 두 분 모셨어요. 지난주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지 딱 1년 됐습니다. 두 분 모두 이 제국의 슬픔의 첫 코너의 주제로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문제를 얘기하고 싶다.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주제를 선정해 주셨어요. 그 중국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통계 수치상으로만 보면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잘 대처하는 나라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거의 환자가 몇 달 동안 없다가 아하. 나오는 상황이라서 특히 베이징이나 이런 또 지도부들이 있고 가장 예. 중심 수도니까 이런 데는 좀 위기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지역은 일상이 자유롭습니다. 거의 모든 마스크도 일상 안 쓰고. 뭐 아예 안 쓰는 건 아닙니다만 바깥에서는 뭐 상당수의 시민들이 안 쓰고 다니고 저녁에 좀 늦게까지 술도 한잔 하고 예. 그러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약간 중국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이제 초창기에 워낙 피해가 컸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중국도 피해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피해는 우한, 후베이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사망자가 여태까지 4,635명인데요. 예. 이 우한하고 후베이 성의 성도가 이제 우한인데 네. 그 사망자 숫자의 97.3%가 이쪽에서 나온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 중국식의 어떤 검사, 진단 이런 데 어떤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강력한 락다운을 이렇게 작년 예.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 강력한 락다운을 실시하고 예. 그 뒤에 이제 외부로부터의 진입을 막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유지가 됐다가 이제 하나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어떤 그 집중된 감염이 나왔다라고 하면 예. 그 지역 내지는 구역에다가 완전히 락다운을 실시를 해버리거나 예. 칭다오 같은 경우에 약간 확진자가 좀 나온다 싶으니까 네. 1,1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전수 검사를 3일 동안 해버렸습니다. 아, 의무적으로. 예. 이런 점은 미국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화끈해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예, 조사하고. 이런 어떻게 권위주의가 오히려 예.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만합니다. 지금 질병 미국은 몇 예방에 명입니까? 있어서는. 사망자가? 지금 뭐 사망자는 42만 명 정도 육박하고 있는 실태고요. 그동안 확진자가 누적된 게 2,500만 명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진자가 미국 13명당 1명꼴이거든요. 예. 이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고요. 예. 지금 뭐 지난주 주 평균, 일평균 예. 한 주 동안에 매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한 17만 명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매일 17만 명씩 더해지는 건데 예. 이게 한국보다 인구가 6배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를테면 확진자가 하루에 3만 명 나오는 꼴입니다. 와. 무시무시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하 교수님 말씀하신 중국은 뭐 의무 검사를 이렇게 다 시행하고 또 여차하면은 그 봉쇄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예. 미국은 뭐 땅덩어리도 크지만 주 정부별로 또 다른 정책들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통제가 안 되네요. 예,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정책을 통일해서 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의심자에 관해서도 뭐 어떻게 통제를 할지, 뭐 자가격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규칙조차도 예. 지역별로 잘 알려져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야, 그러면 이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다르구나. 한쪽은 강력한 어떤 권위로서 방역을 하고 한쪽은 자유분방하면서 실패하고 그렇죠. 이게 너무나 뚜렷하게 대조전 두 문명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러면 백신 이야기도 좀 양쪽을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백신 접종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실제로 중국은 이미 7월부터 네. 의료 종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백신 긴급 사용해서 상당 부분 접종이 이루어졌고요. 이루어졌고. 예.
1,500만 명 넘게 이미 백신이 접종됐다. 그리고 이제 춘절, 중국의 최대 명절이죠. 그 예. 설날, 저희로 치면 이제 설날인데 이때 중국에 이동하는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의 뭐 몇 억명 움직이는. 예, 그래서 거고.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중국으로서는 초비상인 거죠. 그래서 예. 이제 못 가게 하려고 어.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아하. 움직이려면 이제 그 검사에서 이제 음성이 나온 거를 뭐 증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예. 식으로 가는데 또 그걸 앞두고 이제 5천만 명까지는 백신을 접종하겠다. 물론 아. 중국 전체 인구로 보면은 크지는 않습니다. 13억 인구죠? 예, 14억에 가까운 인구니까요. 그렇긴 예. 한데 또 이제 연말에는 저희랑 똑같이 전 국민 무료 접종하겠다. 14억에게. 예. 그런 계획도 나왔고. 어마어마한 물량이겠네요. 예. 백신이 네. 충분히 있나 봐요,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 백신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되게 좀 아쉬워하는 건 데이터를 이제 공개적으로 임상 데이터나 이런 게 공개적으로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결과만 얘기하는 거죠. 효과만. 예. 우리 효과가 뭐 시노팜 백신 같은 경우에 예방 효과가 한 79.3% 된다. 아하. 예,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니까 안정성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예. 다른 이제 의학을 하는 예. 전문적인 분들이 볼 때는 데이터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공개 안 되는 게 아쉽다. 뭐 이런 정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뭔가 중국의 백신 접종에는 속도는 빠르지만 불확실한 점이 있다. 이렇게 여지를 좀 남겨주셨어요. 네네네. 미국의 백신 소식. 지금 저 백신 부족 사태. 미국 내 심각하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그 지금 1월 16일자 보도를 보니까 그 질병통제예방센터 거기서 집계한 그 1차 접종 백신이 한 1,230만 회 분량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마도 그동안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임시 접종소 같은 것들을 많이 설치하고 접종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급망의 차질이 빚어져서 예. 실제로는 그 예비 비축되어 있는 백신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 말미에 그 지지도가 하도 떨어지고 하니까 좀 예. 높여보려고 백신 충분하다 얼마든지 접종을 빨리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느라 좀 부풀려서 의도적으로 트럼프 거짓말. 대통령이 말입니까? 예, 트럼프가 예. 그랬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보니까 결국은 화이자나 모더나 모두 재고가 거의 없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러나 뭐 2차 접종분을 위해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고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도 뭐 이런 생산을 더 촉진시키기 위한 비용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상황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우리도 덩달아서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죠. 코로나 감염 막기 위해서 사람들 활동 최소화하다 보니까 경제적 타격이 또 심각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여행 업계나 자영업자들 고통이 아주 큽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경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방역도 성공을 좀 했듯이 네. 경제도 V자 회복을 한 거죠. 계속 좋은 말씀하시네요. 사실인가요? 예. 그래서 4분기에 6.5% 성장했습니다. 6.5%. 네, 지난 4분기에 회복을 한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2020년 전체 경제 성장률이 2.3%. 그 전체적인 데이터 자체는 전 세계 상대 평가를 해보면 네. 어느 정도 잘했지만 네. 사실상 절대 평가로 보면 이 중국에 이제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이 뭔가 민심이 이반될 요인이 네네. 좀 남아있다. 네네네. 예, 그 여지를 남기셨어요. 네네. 자, 미국 경제 상황 한번 점검해보죠. 교수님. 네, 미국은 뭐 그렇게 저 중국 얘기 듣고 나니까 상황이 훨씬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한 940만 명 그리고 통계하는 곳이 좀 다른 곳에서는 뭐 1000만 명까지도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고 있는데 네. 뭐 실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 소비 시장도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예. 미국 경제는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뭐 경기 침체를 뭐 해결하기 위해서 취임하면 경기 부양책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했고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를 하면서 뭐 1조 9천억 그런 부양책을 내놓았는데 뭐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아직은 취임 초기니까 뭐 허니문 단계라고 보고 주식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간 내에 호전될 가능성? 그럴 가능성은 뭐 없어 보이고요. 없다. 예. 그리고 사실상 이제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추가 부양책으로 그 굉장히 거대한 예산을 쓰겠다고 한 것인데 이게
부채 규모를 너무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미국 빚 많은 나라 아닙니까? 예, 원래도 많은데 예. 이제 이것까지 쓰게 되면 정말로 그 국가 부채가 뭐 GDP의 100%를 넘게 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예. 될 것 같아서 예. 뭐 공화당에선 당연히 뭐 좋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허. 상하원에서 어떤 식으로 타협을 하게 될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급하기는 엄청 급하네요. 뭘로든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예, 지금 뭐 예. 빚 걱정할 때 아니다. 당장 돈 써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의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급한 상황이다 이런 네. 말씀이셨어요. 자, 지금 중국에 계속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네. 있고 미국에 계속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됐네요. 이상하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현실이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중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각 그 나라의 서민들 취약계층은 어떠냐? 이 점에서는 또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상대적으로 좋다는 것이지 네. 절대적인 상황에서 꼭 좋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많죠. 그러니까 네. 특히 좀 우려스럽게 좀 보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예. 사실은 딱 1년 전에 이맘때 제가 가장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시진핑 체제 언제 무너질 것 같냐였습니다. 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그렇죠. 작년 이맘때 이제 중국에 이제 우한에 집중되고 네, 특히 그렇죠. 처음에 정부가 공개가 제대로 안 되면서 네. 걷잡을 수 없이 락다운으로 들어갔을 때 이 코로나 상황이 일종의 중국의 체르노빌 모먼트다. 아.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이제 체르노빌 그렇죠. 사태가 벌어졌을 네. 때 정보를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딱 중국에 이제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좀 지금 상황에서 역전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예. 트럼프는 중국이 절대 방역에 성공 못한다. 네네네. 예, 저기는 아주 절망적이다. 이러면서 네네네. 비꼬기도 많이 네. 비꼬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역으로 체르노빌 모먼트가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이게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이 민족주의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어허. 그 체제의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어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제압했다. 음. 물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가려진 것들도 있는 거죠. 가려진 거. 예,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일단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재난이 생기고 뭐 가뭄, 전염병 이런 게 생기면 지도자가 더 귀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 좀 약간 민중들의 밑바탕에 좀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어허. 또 하나는 피해가 집중된 우한 지역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소외감이 있는 거죠. 상실감. 다른 지역은 피해가 거의 없었고 네. 또 이게 약간 우리로 치면 약간 지역 차별 비슷한 흐름도 좀 있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우한을 대표하는 음식이 러깐맨이라고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백종원 씨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소개한 적도 있는데 우한에 가서 예. 그 뭐냐면 이제 비빔국수 같은 건데요. 네. 이렇게 약간 따뜻한 국수에 마지향이라고 이렇게 참게장을 이렇게 뿌리고 거기에 어허. 고추기름을 얹고 또 우한의 특산물에 이제 이 껍질콩을 이제 이렇게 절여서 먹는 게 있는데 그걸 뿌려서 이렇게 비벼 먹는 음식입니다. 예. 우한 사람들은 아침에 이걸 들고 다니면서 먹어요. 맛있겠네. 예. 우한을 상징하는 말 그대로 음식이죠. 근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한에서 이 음식을 먹으니까 이게 예. 전국적으로 많이들 먹는데 뭐냐면 이제 그 음식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든가 전혀 과학적이지 않지만 음식이 마치 우한의 전염병과 관련 전염병인 있는 것처럼. 것처럼. 예. 우한의 음식까지도 혐오의 대상이 되는 또 이런 사회적 부작용이 있다. 자, 박 교수님, 미국 내 소외계층의 코로나로 인해 겪는 고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까 그 실업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직종별로 나눠서 보면 네, 그러니까 고임금 직종의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 심지어 더 나아진 측면이 오히려 있는데 나아졌다고요? 네, 고임금자들이? 네, 놀랍게도 그렇게 나오고요. 예, 근데 저임금 직종은 실업률이 여전히 16%까지 떨어진 걸로 나오기 때문에 네, 실업률이 회복됐다만 가지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이게 굉장히 차별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주식 시장이 굉장히 또 바닥을 친 다음에 엄청나게 작년 뭐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화랑새였잖아요. 그래서 네. 억만장자들은 순자산이 훨씬 더 이제 증가한 상태다. 그래서 자산의 뭐 한 36%에 달하는 1조 달러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지 않은 계층들은 뭐 실업부터 시작해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이제 인종 문제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인종 문제랑 네, 왜냐하면 미국은 인종이 곧 계급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네, 이제 특히 이제 흑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사망률이 백인의 한 3.6배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3.6배. 네, 어마어마하죠. 오. 통계 수치가 조금 다른데 이 정도는 뭐 평균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면 뭐 생물학적 요인이 있는 거냐? 뭐 어떤 뭐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도 왜 그 처음 코로나 하고 나서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들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네. 질병에 더 노출되기가 쉽고 그리고 뭐 유급휴가나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이 질병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미국도 결국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아하. 서비스 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무자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예. 유색인종 같은 경우는 취업해 있는 흑인이나 히스패닉의 25% 정도가 바로 이 서비스 산업의 근무자입니다. 이게 백인의 아하. 수치는 16% 정도이기 때문에 예. 이제 큰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또 간호사 그 직업군에 보면은 흑인 또는 뭐 라티노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환경미화, 청소, 뭐 건물 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라티노가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결국은 굉장히 이제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어허. 많은 감염, 또 많은 사망 이렇게 이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뉴욕 타임즈 같은 데 들어가 보니까 그 가슴 아픈 사연들 굉장히 많이 소개하는 아카이브 맞습니다. 같이 예. 예, 여러 어떤 사례들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소개되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환자 가까이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예. 그런데 정작 자기가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예. 사연들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결국은 미국에 이런 문제가 원래 있었던 것이고 원래 이런 계급 차이가 있고 그게 또 인종선에 따라서 굉장히 구분이 되어 있는 사회인데 예. 이게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이거를 그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아. 계기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 코로나 이후에 미국 내 소득이 대폭 늘어난 사람들 말입니다. 네. 특별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법안을 샌더스가 냈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도 샌더스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 샌더스 의원이 이번에 취임식에서 예. 그 취임식의 주인공, 진정한 주인공이 돼버렸잖아요. 예, 더 주목받는 조연. 네, 그 모두가 그 디자이너 브랜드의 멋진 정장을 입고 가죽 장갑을 끼고 예. 예, 다 나타났을 때 샌더스가 그 누가 봐도 평상복이 틀림없는 잠바를 입고 예, 손뜨개를 한 그런 목장갑 이렇게 털장갑을 끼고 나타나가지고 예. 이제 그 모습이 너무 그 이제 재미를 주기도 하고 또 감동을 주기도 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뭐 그 이벤트 그 취임식을 뭐 희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그 자체를 그냥 너무 솔직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 장면이었기 때문에 많이 화제가 됐죠. 그래서 그게 밈이 돼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고 엄청난 지금 유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사진의 주인공이 됐던 그 털장갑 그게 또 알고 보니 뭐 입던 스웨터 털실 풀고 그다음에 폐 플라스틱 재생한 실털로 네, 친환경. 예, 친환경. 정말 그야말로 친환경인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밈으로 만들어서 뭐 티셔츠도 제작을 하고 뭐 인형도 만들고 해서 그 버니 샌더스 캠페인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 기금을 모금하던 거기서 팔고 있는데 지금 완전 매진된 상태고요. 예. 예, 저도 혹시 하나 살까 해서 들어가 봤더니 예. 한 4주에서 8주 걸린다고 아이고야. 대기하라고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밈이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도 중화권에서도 예. 청명상하더라고 굉장히 유명한 국보급 그림이 있습니다. 네네. 어허. 이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깨알같이 어. 예전에 원리를 찾아라 이런 것처럼 버니를 찾아라. 버니를 찾아라. 예, 그 그림 안에 들어있고 저도 또 이제 그 저희 딸이 BTS 팬인데요. 아, 예, 예. BTS 그 사이에 이제 8번째 멤버가 돼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밈들도 많이 제가 다운도 받아놨습니다. 예. 자, 하 교수님. 네. 지금 미국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네. 그다음에 막 그 양극화가 되고 뭐 인권이 유린되고 네. 이런 걸 중국 사람들이 속으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 마음들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중국 사람들이 미국을 보는 마음이 사실은 좀 두 가지였거든요. 예. 사실은 두 나라는 전쟁도 했던 나라고 바로 이 한반도에서. 예. 그래서 어떤 미국을 미국 제국주의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중국 사람들이 또 미국에 가서 성공을 한다든가 어허. 미국에 유학을 간다든가 사실 미국 대학에 유학 제일 많이 가는 사람들이 중국에 맞죠. 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약간 양가적인 감정 같은 게 있었는데 예.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느끼는 지금 약간 한편으로는 좀 샘톰?
예, 그런 느낌이죠. 쌤펑 잘 됐다. 저도 좀 어떻게 얘기해 주는데 좀 고소해야 하는 뭐 그런 예.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예. 자,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다 보면 어떤 직접적인 발병의 문제보다는 간접적인 피해, 이것이 더 심각한 양상이죠. 각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먼저 중국 쪽 시각 한번 보죠. 어떻게 보면 중국은 2020년을 악몽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자신감을 되찾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 방역 모델이 바람직한 건가, 그런 의문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굉장히 정보를 이렇게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억압하고, 뭐 네덜란드 이런 데서는 지금 방역이 너무 통제가 심하다 시위까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중국은 그걸 옥죄는 방식으로 했는데, 하여튼 뭐 이런 또 방역의 이제 이 극복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는 일명 K, 그러니까 한국의 K가 아니라 아까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게 되거나 안정을 유지하는데 이제 어떤 비정규직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어려워지는 상황. 특히 한국에서는 자영업도 마찬가지인데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농민공들이나 역시 이제 그런 비정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고, 뭐 저희 디지털 배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라이더들, 농민공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과로에 이렇게 놓여지는 상황들. 그래서 방역이 단순히 병을 얼마나 잘 통제했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는지 이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중국은 다시 또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저희가 좀 더 차차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권위주의 정보 통제 얘기하셨는데요. 뭐 불법 구금이라든가 과도하게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들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우한에 내려갔을 때 시민 기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정보가 잘 그 초창기에 공개가 안 되니까 다른 지역에 있던 시민 기자들이 가서 자기 SNS나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현실이 이렇다 이런 걸 알리는 게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이런 거죠. 가짜 뉴스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분들의 조금 과장된 것도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사진들 이런 거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죽은 숫자를 좀 너무 이제 중국이 이제 축소하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있기는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좀 잡혀갔고, 그중에 짱잔 이런 어떤 시민 기자 같은 경우에는 옥중에서 단식 투쟁하다가 최근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4년형의 중형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분명히 통제해야 되지만 굉장히 심각한 병이니까 그것 외에 어떤 이런 언론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억압받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중국에선 또 다른 사회 통제 한 면을 강화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인데, 방역에 성공하고는 대비되는 어두운 측면 같습니다. 자, 그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코로나로 아까 유색 인종 간의 어떤 또 백인과의 단층선이 생기고 양극화가 더 촉진된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그게 이제 그 재정 문제로 아마 그 1월, 2월까지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원이 50대 50으로 동수이고, 동수일 경우에는 부통령이 표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걸 추진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법안 만드는 과정은 너무 긴데다가 필리버스터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 조정 절차를 밟자고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의 인기 스타인 버니 샌더스도 그렇게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잘 통과되면은 뭐 이제 예산도 빨리 쓰고 코로나 대책도 빨리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것들을 차기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 위기를 좀 기회 삼아서 저는 미국에 바라는 것이 의료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숙고를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뭐 아시다시피 미국은 그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없잖아요. 너무 좀 충격적인 일인데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없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나마 2010년에 만들어진 오바마 케어가 이제 그 혜택을 못 받는 공백
그 인구를 좀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예. 트럼프 행정부 때 그거를 무효화하려고 무진애를 썼었죠. 그런데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 2020년 코로나 국면 들어서면서 그걸 없애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이 좀 자리 잡게 됐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버린 거죠. 예, 오히려 그런 부분 약간의 그렇죠. 전화위복? 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예. 점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거를 뭐 니네 당이 만든 거니까 우리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말 무엇이 미국 전체를 위하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아하. 예, 이 전에 이제 의료보험 제도 논의가 있었던 것이 위기 시기였거든요, 항상. 예. 예, 국가적인 위기 시기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던 것인데 예. 이번에는 좀 성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또 다른 새로운 사회 건설, 또 새로운 미국 건설로 가는 계기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게 코로나의 국면의 그렇죠. 특징인 것 같네요. 아유, 이건 뭐 말씀을 하다 보니까 끝이 없습니다. 서양을 대표하는 미국과 동양 문화를 대표하는 중국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것은 어떤 제국이든 민중들은 슬프다. 재난 앞에서 취약계층은 더더욱 어렵다. 이런 사실을 또 말씀해 주시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암석 서울시립대 중국어 문화학과 교수님, 박진빈 경희대 사학과 교수님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